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Flowers for Algernon이라는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엘저넌은 실험 대상인 생쥐의 이름이었고요. 이 이야기는 32살의 IQ가 68인 한 찰리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찰리는 IQ 때문인지 지능 때문인지 학습이 느렸고 약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도 잘 쓸 줄 몰랐고 말도 어눌했으며 모든 면에서 느렸습니다. 하지만 찰리의 엄마인 로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즈는 체면을 중요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금정되지 않은 테스트를 받게 한다거나 약을 먹인다거나 하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학교에서는 찰리를 예뻐해주는 앨리스라는 선생님이 있었고, 찰리의 가족은 이제 엄마, 아빠, 찰리, 그리고 찰리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아빠는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발사였고요. 그래서 찰리의 아빠인 매트는 찰리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찰리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워낙 강력한 어떤 굽히지 않는 태도로 늘 그 엄마 아빠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찰리를 두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찰리랑 그 찰리 여동생이 있습니다. 노마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둘이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떤 로즈의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찰리가 성적으로 그 여동생을 해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엄마가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찰리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찰리를 없애라고 그 아빠 매트한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매트는 찰리를 어떤 기관에 맡기는 대신에 그 지인의 지인의 베이커리 빵집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 찰리를 좀 걷어달라고 하면서 이 가족은 찰리를 버리게 됩니다. 찰리 학교에 찰리 래퍼하는 앨리스 선생님은 이 찰리를 실험 대상으로 추천을 합니다. 지능을 높이는 실험 대상이었고요. 찰리도 본인이 지능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 실험에 참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 대상으로 일단 먼저 이 엘즈는 이 생쥐한테 먼저 이 실험 대상을 한 다음에 찰리 인간한테도 적용을 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고요. 찰리가 매일매일의 그 프로세스를 리포트를 쓰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글로. 그래서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찰리가 이제 글도 잘 쓰고 말도 되게 논리적으로 말도 굉장히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굉장히 빨리 지능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급격하게 지능이 좋아지면서 지능이 높아지면서 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의
자신의 과거와 또 베이커리 빵집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지능이 낮을 때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베이커리 빵집에서도 사장인 도너 베이커리 가게의 주인이고요. 그 도너랑 김피 또 페니 조라는 그 동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을 때는 자기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재밌게 같이 놀고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료들은 이 찰리가 생각이 없고 지능도 낮기 때문에 늘 골탕 먹이거나 놀리거나 찰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지능이 높아지고 난 다음 찰리는 의식이 높아지니까 이들이 본인한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시라든지 배려의 결핍이라든지 배려가 없었던 거, 그리고 그 찰리가 지능이 서서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그 베이커리 내에서는 또 우두머리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화장실 청소나 하던 찰리에게 이제 도넛 빵을 만드는 이제 기술도 금방 습득하고 하니까 그 동료들이 질투와 또 분노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은 베이커리 가게에 있는 동료들끼리 또 혼란스럽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찰리가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어떻게 지능이 높아지는 수술을 받아서 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대로 또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찰리는 그 어린 시절 가족가 받았던 그 관계의 어떤 상처도 돌아보기 싫지만 다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날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에게 아주 폭력적으로 행사를 했고 나를 버렸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실험에 참가한 이상 그 실험은 계속돼야 했고 그 실험을 시작한 그 기간에서도 어떤 실험의 성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 자본이 들어가서 이 실험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험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과학자들은 이제 찰리를 실험 대상으로만 보는, 지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 자신보다 더 높은 찰리를 실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찰리는 또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 중에서 스트라우스 박사라든지 앨리스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찰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계속 찰리를 걱정도 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보다 앞선 실험 대상이었던 엘제넌이라는 그 생쥐가 급격하게 지능이 답시 급속하게 퇴화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찰리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 이 선생님과의 이 찰리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찰리가 학생일 때도 이 앨리스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 지능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 앨리스와 대화가 통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만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억눌렸던 그 부분을 본인이 직시하고 그거를 뚫고 나가야 이 앨리스와의 사랑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찰리의 그 감정적인 부분은 이 지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에 그거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페이라는 찰리 옆집에 사는 집시 예술가를 만남으로써 어떤 욕망이 충실해지게 되고 어떤 본능을 따르는 그런 감정적인 해방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찰리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고 본인의 그 가족들을 찾아 놨습니다. 그냥 한번 말을 해보고 싶다는 그걸로 그 엄마 아빠 동생을 찾아가지만 아빠는 찰리를 못 알아보고 또 엄마는 집까지 찾아온 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왜 왔냐고 따지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 노마도 본인이 그 로즈와 매트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찰리 문제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그 부분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엄마 아빠는 이혼한 상태고 지금 노마 찰리 여동생 노마가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노마도 찰리를 보고 이 찰리가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찾아왔을 때 노마는 은근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내가 엄마를 힘들게 모시니까 오빠가 이제 좀 책임을 져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빠를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찰리한테는 이 가족들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찰리를 이용하거나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린 사람들이니까요. 모를 때는 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었겠죠. 죽을 때까지. 하지만
의식이 높아져서, 지능이 높아져서 이 모든 가족관계 안에서의 또 이런 어두운 면도 또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찰리가 지능이 다시 퇴화하면서도 그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찾아봅니다. 지능이 퇴화하면서는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시 자기 집안에서 다시 이제 혼자 지내고, 또 자기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신병원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 기간도 미리 가보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이 기간에 의탁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곳인가 하고 찰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쉽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본인 스스로는 책을 끊임없이 읽으려고 하고 그 의식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IQ 68이면 뭐 그닥 많이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인 IQ도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점점 노화가 되고 기능들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도 우리도 점점 쇠락해질 거고요. 기억력도 쇠락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찰리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지능이 아주 높은 피크인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서서히 그 쇠락 쇠퇴의 길을 접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작가가 1950년대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과학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핵폭탄도 만들고 소련과 미국의 어떤 과학기술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을 대상으로도 물론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과학 실험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보조로 또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챗GPT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어떤 데이터들이 빨리빨리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챗 GPT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물으면 챗 GPT는 끊임없이 더 깊이 있는 대화로 하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진짜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깊이 면에서는요. 그래서 암튼 오늘은 이렇게 Flowers for Algernon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